시몬 경마TV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30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그러니까는 과천 쪽 이쪽은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까지 많이 눈이 내렸는데, 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편성이 먼저 중요하긴 합니다만 주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로가, 그러니까는 선행주로인지 추입주로인지 저에 따른 느낌은 물론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추임마들이 선전할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오전장 경주를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주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중후반부에 좀 더 힘을 실어 드리는 경주에서는 참고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저에 따른 목표가 좀 있긴 했는데 많이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 끝까지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경주 첫 번째 강공략 5경주 그리고 8경주 A급 첫 번째 A급은 8경주의 누림수가 있고요. 9경주 11경주 메인입니다. A급을 제외하는 강공략 경주에 누림수 있는 마표 여러분께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픈하겠고요. 그리고 경주별로 배당의 흐름이라든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저리 거리가 일단은 관건으로 보여지네요. 1300m 레이스. 일단 인기 마필 접전, 그러니까는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1경주는.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9번 라온 사일런스, 그리고 7번 수양미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양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 경험이 있고요. 9번은 데뷔전이 많은 시니어 마필인데, 그러니까는 이 뒤의 마필은 주행사 때 모습만 지켜보면 앞과 뒤가 다 있는 전력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순발력도 있겠고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그런 전력들이고요. 그래서 이 편성이라면 비록 1300m 레이스긴 합니다만 충분히 뒷심도 있기 때문에 7번, 8번의 기대치를 좀 더 높게 볼 수 있겠고, 충마의 믿음을 가져간다라면은 문세영 기수 기승의 7번입니다. 수양민. 데뷔전 때는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이때는 천하오랭이나 맞빌이 워낙 빠르게 기습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일격을 당했습니다. 게이트점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선행을 나서지 못했고요. 머리를 맞으면서 좀 아쉬운 게 또 맞빌이 7번 맞빌. 저는 일단 7번, 9번에 입상을 해서 높게 볼 수 있겠고, 자, 이의 맞빌들은 말이 이번 원더풀 세치입니다. 자, 물론 이제 가능권에는 둘 수 있는 맞빌인데 참 이게 참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2번 맞빌이. 그러니까는 게이트 점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는 가능하지만은 선행을 나서기는 쉽진 않고요. 외곽의 이두의 마필이 빠르기 때문에 선행은 좀 어렵고, 그래서 이 마필이 종반의 뒷심에서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뒷심이냐라고 본다면은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모호한 마필이 2번 원더풀 세치. 자, 이에 반해서 바로 1번 큐피드 K입니다. 큐피드 K. 이게 모래 반응이 좀 안 좋긴 한데 종반의 추임력은 정말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에 계속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여력 자체가 월등히 남았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봤을 때 이제 4번 준마포스라는 맞빌도 초반은 약점이 있지만은 종반의 추임력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이두의 맞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이변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이두의 맞빌이죠. 인기로 모을 수 있는 이두의 맞빌 7번, 9번. 이두의 맞빌 앞선에 버티기 가능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상대 마필들은 2번, 1번, 4번. 이 마필들이 가능권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2번 마필은 포지션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순위에 비교해 봤을 때는 순발력, 뒷심, 약간의 조금은 미흡해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1번, 4번은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추임력이 좋기 때문에 이 뒤의 마필을 오히려 저는 좀 더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삼복 공략을 들어가신다면은 특히나 1번 마필. 1번은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1번 마필, 큐피드 K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입니다. 외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외산마필 간의 경쟁이고요.
자, 이경주도 1300m의 거리긴 한데 인기마 접전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뒤 마필의 입상을 좀 유력하게 보게요. 이외 마필 중에서는 복병 마필을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경주로 저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경주. 먼저 주목할 마필은 두 마리죠. 3번 엘도라도 해남, 그리고 6번 블루표라는 마필. 자, 이 블루표라, 그러니까 이편성 여러분들 뛰었던 마필들, 지난주에 들어왔던 탑티어라든가 우승했었죠. 여유있게. 그리고 이번주에 다시 한번 나오는 핵다이아, 지난주에 우승했었던 사탕소녀, 마이티조이는 뭐 워낙 센 마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편성, 이때 나왔던 마필들이 상당히 편성이 강했습니다. 이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6번 블루피오라가 직전에 3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종발에 여러 건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저는 충막감으로서 가장 유력한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6번 마필. 그리고 상대 마필로 말이 3번 엘도라도 해남인데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파이널 K, 핵다이아, 마이티 조이. 오히려 마이티 조이라는 마필이 이겼던 마필이 엘도라도 해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비교가 되는 게 블루피오라는 마이티 조이라는 마필한테 7마신을 졌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3번이 정말 센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도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월드피플, 마이티 조이, 핵다이아, 파이널 K 상당히 센 편성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3번 엘도라도 해남, 6번 블루피오라 배당은 적지만은 저는 뭐 이뒤의 마필의 동반 입상 인정합니다. 이뒤의 마필. 자, 그리고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중에 이번 슈어니스가 좀 많이 팔리는데 저는 이 슈어니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선입 전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종반까지 얼추 비슷하게 올 텐데 자, 이 마필의 뒷심을 저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종반에 믿고 들어갈 정도의 그런 뒷심에 약간 미흡해보는 마필 이번 슈어니스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복병 마필을 좀 주목을 합니다. 두 마리가 가능권이고요. 첫 번째는 말이 11번 위즈 캠페인. 마찬가지죠. 이 위즈 캠페인도 직전에 마이티 조이, 이 블루피오라 같은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탕소녀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사탕소녀가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위즈 캠페인 마필도 저평가될 수는 없겠고 워낙 이 마필이 이 GM사 때 이때 걸음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또 그냥 가라는 마필이 또 우승을 했었죠. 그러니까는 이 능력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비록 직전에는 아쉬움을 좀 남기긴 했습니다만 저는 주목합니다.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외곽 게이트가 좀 불리해 보이진 않네요. 이 마필의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서 11번 마필은 오히려 저는 2번보다는 좀 더 세게 봅니다. 11번 위즈 캠페인. 자, 그리고 이제 복병 말이 1번인데 사이클론 파워라는 마필. 자, 물론 이제 13주의 공백기가 좀 있고요. 저는 이 직전에 데뷔전이었죠. 이때 당시 인기순위 6위였습니다. 8대 마필 중에 인기순위 6위였는데 분명히 능력은 있습니다. 제가 이 마필 GM사 때 모습을 딱 지켜보면서 오히려 초반에 스타트도 좋지만은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저는 그리고 지난주 이 푸르칸 기수가 정말 열심히 타줬고 성적도 나와줬던 모습이었는데 자, 이거 사이클론 파워 내측의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분명히 스타트가 되고요. 만약에 붙어준다면은 저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번 사이클론 파워까지는 복병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 마필 중에서 이제 7번 윈캐처 정도가 가능권이긴 한데 글쎄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속에 복병마 2대 마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 엘도라도 해남 그리고 6번 블루피오라 인기순위 아마도 이제 1, 2, 2위가 예측이 되고요.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2대 마필 그리고 복병 마필은 11번 위즈 캠페인 1번 사이클론 파워 아마도 이제 베다메리트는 1번이 가장 좋습니다. 1번 마필 그래서 3번 6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도전할 수 있는 마필 11번 1번 뭐 그러면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기 많은 2번 마필인데 이 마필은 분명히 많이 팔리겠죠. 저는 그에 따른 배당 대비 메리트는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이 마필은 좀 조심스럽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환수가 되면 받치기 정도 이렇게만 염두에 둘 수 있는 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노림수가 있고요. 노림수가 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공략을 제 3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노림수 마필 여러분께 제가 오픈하겠고요. 그러니까는 이 편성은 주요 인기 마필들이 좀 뭐랄까 좀 믿음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가능하긴 합니다만 검증은 안 된 마필들 딱 그런 설명이 맞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11번, 6번, 뭐 8번, 9번 이런 마필들인데 파사킹도 초반이 빠른 마필이 아니고요. 중반에 올라오는 정도 딱 그 정도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정도의 기록이 이 마필의 능력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8번 파워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 자리 선점을 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쉽긴 했는데 근데 직전에 물론 이제 안장은 신인 교수긴 했습니다만 내측에 강하게 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반의 걸음이 많이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힘이 덜 찬 마필이죠. 초반에 참고 왔을 때는 한 발을 쓰고 초반에 힘을 썼을 때는 종반의 걸음이 없는 9번 흥행돌풍도 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바에서는 훈련 강도를 좀 많이 조절을 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는 훈련을 강하게 시행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기대치보다는 성적이 미흡했죠. 마방의 기대치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조인사 때 걸음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했을 텐데 걸음이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조에서는 강도를 좀 낮추면서 컨디션 위주의 훈련했던 마필이 9번 마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스마트 A1. 이 마필도 뒷심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직전의 경기로 보면. 그리고 외곽계도 밀렸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쉽고요. 자, 그래서 이 편성에 제가 가장 주목할 노림수의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원더풀 동천입니다. 원더풀 동천. 제가 이 원더풀 동천은 생각보다는 기회가 빨리 왔네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그동안의 구간별 타임을 놓고 보면 매력이 없습니다. 그냥 앞선에 붙는 정도의 종반의 걸음은 거의 없는 수준? 맞습니다. 걸음은 상당히 많이 밀렸던 걸음이었고요. 원더풀 동천은 제가 휴양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데뷔전이었죠. 데뷔전 치기 전에 주임사 때 8월 16일 경주를 보면 이마필의 체형이 511kg입니다. 그때 당시에 틈마체 치고는 스타트가 정말 강점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힘에서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쉽긴 했는데 데뷔한 이후에 딱 그 정도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딱 지켜보면 스타트는 더욱더 마필이 좋아졌고요. 자, 이때 거의 꼴찌를 했는데 정확하게 거리를 딱 비교해봤을 때는 200m 시점에서 이 마필이 걸음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200m까지는 거의 버티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원더풀 동천. 자, 그러면 이번 경주는 거리가 1200m 레이스. 물론 이제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상대 마필을 고려해봤을 때도 이거는 정말 편한 선행이고요. 끝에서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압도적으로 능력이 있다 또는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다. 그 정도의 사이즈의 마필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3번 원더풀 동천이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지고 선행을 나선다면 저는 무조건 이거는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1300이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들어간다라면은 앞선의 1, 2경주 때 보시고 오늘은 선행만 정말 쉽진 않다 하면은 고민스럽겠죠. 근데 정상적인 주로이거나 그래도 선행용 마필이 선전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여지 없습니다. 저는 3번 마필 선행 그대로 버티기 가능한 마필 3번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희 따른 첫 번째 강공략 노림수고요. 노림수는 3번 원더풀 동천 이 마필을 주목을 하면서 자신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스. 편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크게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들은 없어 보이고요. 4뒤의 마필 압축이 됩니다. 4뒤의 마필. 근데 4뒤의 마필이 압축이 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마필을 가장 믿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 그런 경주입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제가 일단은 주목할 마필 4뒤의 마필 한번 압축해 보면 3번 스피드카라, 그리고 5번 블랙시대, 6번 내길의 영광, 7번 메리트 션샤인 다 가능권이고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5번입니다. 블랙시대. 자, 이 블랙시대는 딱 약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근성입니다. 직전에도 이게 3위권에 그쳤는데 당시에 거의 2등이었습니다. 걸음만 놓고 본다면 근데 종반에 이겼다가 다시 졌던, 소위 말해서 이제 그야말로 근성에서 졌던 마필이 블랙시대였고요. 자, 그 약점을 제외하고서는 기록 경쟁력이라든가 거리 경험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에 선행입니다. 이 마필이 편한 선행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대비 분명히 성적, 걸음은 더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따라서 5번 블랙시대는 저는 관심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3번 스피드카라 같은 경우에는 1700 첫 도전이죠. 3세 마필인데, 네, 여러분들 거리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해당 마필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마방의 수장입니다. 조교사 마방. 그러니까는 이 스피드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전을 1400을 치렀고요. 그 다음에 직전에도 1400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단거리의 경쟁력보다는 중장거리의 기대치를 좀 더 높게 보는 거고, 제가 보더라도 이 마필은 순발력이 느리진 않는데 특징을 굳이 꼽는다면은 뚝심이 있겠고, 그리고 출발부터 종반까지 꾸준하게 뛰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종반에 직선 주소 이 마필이 진로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측에 정말 잘 타고 오다가 진로가 막히면서 한풀 탄력이 꺾였고요. 그리고 종반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걸음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탄력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3번 마필은 우선순위입니다. 누림순 마필. 그리고 6번 내길의 영광은 직전에 추임력만 놓고 보면 정말 좋았습니다. 여력 자체가 월등의 또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 편성이 너무 강했었고요. 약했었고요. 죄송합니다.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너무 과대평가는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입상 도전은 가능합니다. 입상 도전. 그리고 메리트 션샤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력이 꾸준하게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런 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니면 도죠. 그러니까는 여력은 남긴 했는데 과연 1700의 거리를 늘려가지고 이 마필이 어떻게 경주력을 보여줄까. 근데 저에 따른 판단은 뭐냐면 제가 이 마필을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차기에 봐야 된다는 저에 따른 시그니처 마크 딱 해놨었는데 거리 때문에 제가 뒤로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메리트 션샤인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늘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특출난 뒷심을 기대하기에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마체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메리트 션샤인은 오히려 1300이 나왔으면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저는 해볼만 하다 보여지는데, 자, 이게 1700이기 때문에 충마로서는 좀 쉽지는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경주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성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역시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일단은 믿을 수 있는 마필 블랙시대 선행 버티기고요. 그리고 3번 거리는 제가 볼 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유력해 보이고, 상대 마필들은 내길의 영광, 메리트 션샤인, 5번 축의 3번 노림수의 마필, 6번 7번 저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저의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두 번째 강공략 경주고요. 자, 이거 배당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인기 마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레이스가 됐고요.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겠지만 이 마필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는 성장세의 마필들이 많습니다. 현재 2세 마필, 3세 마필 나오긴 합니다만 성장세의 마필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리가 1200m 레이스. 저는 이 편성에서는 능력평가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도
전개 예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맞필이 좀 더 최적의 전개 속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는 맞필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인기순위 한 3위 정도로 예측이 되는 맞필이고요. 자, 인기순위 의미 없습니다. 저는 이미 뭐 맞필의 능력평가, 전개 여러 번 꼼꼼하게 되짚어봤고, 그에 따라서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맞필 어떤 맞필이냐면 2번 세네 클래식입니다. 세네 클래식. 저는 선행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요. 약간 단순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선행이건 서dim이건 간에 가장 최적의 전개입니다. 이 맞필이.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세네 클래식에 따른 능력의 믿음이 있고요. 데뷔전 때는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 아쉽게도 6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띄워줬고, 직전에 제가 적중했던 경주였는데 저에 따른 예측대로 스타트, 그리고 저에 따른 기대감대로 종반에 뒷심을 보여줬던 맞필이 세네 클래식입니다. 자, 이게 승급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승급전이 많은 맞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6등급하고 5등급의 갭 차이는 저는 크지가 않다고 보여지고요. 동일하게 승급전에 많은 맞필들이 주요 인기 맞필이라면은 2번 세네 클래식, 2번 게이트 있죠. 저는 최적의 여건으로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인기순위 3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메리트 또한 충분해 보이고요. 그리고 압축이 됩니다. 이편성에선. 그래서 오경주는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략 노림수고요. 주목할 맞필은 2번 세네 클래식,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전개이점 정말 중요하죠. 이면에 맞필의 능력에 믿음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 전개이점까지 2번 믿습니다. 자, 맞필 노림수로 두 번째 강공략 경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인기마 선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또한 강축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압축이 필요한 그런 경주로 판단됩니다. 6경주. 먼저 주목할 맞필은 말이 8번 큐피드이십니다. 자, 이 맞필은 이번에 나오는 맞필들 중에 승급전이긴 한데 저는 두 수위로 봅니다. 큐피드. 그동안의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7월 6일 데뷔전 때 2위를 차지했던 걸음, 많이 성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사 때 이 맞필이 걸음이 나쁘진 않았었는데 생각보다는 정말 잘 뛰어줬고요. 생각보다는 스타트 뒷심의 경쟁력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맞필이 그 다음 경주였죠. 대상 경주 때 인기를 모았었는데 뭐 전개도 좀 많이 아쉬웠고요. 어쨌든 상대 맞필이 워낙 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직전에 이제 6등급의 고별전이었는데 무려 9마신을 이기면서 우승을 했던 맞필. 자, 이 편성의 큐피드잇의 선행력을 잡을 수 있는 맞필은 말이 이제 내측에는 7번 테마 탄생 정도인데, 저는 뭐 선행을 나선다고 해서 이 맞필을 세게 보는 건 아닙니다. 선입 전개 그래도 축입니다. 한 수의 능력만으로 볼 수 있는 맞필 8번 큐피드잇이고요. 자, 7번 맞필은 직전에 그야말로 최선의 버티기였습니다. 비록 직전 대비 거리가 100m 줄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부담 중량이 3.5kg 늘었고요. 게다가 8번이 또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거의 종반까지 선행을 유지하기에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7번 맞필 저는 불안해 보입니다. 자, 저는 이 맞필 삭제합니다. 7번 맞필. 상대 맞필은 두 마리입니다. 1번 원더풀 시킹, 그리고 4번 천구챗이고요. 자, 이 천구챗의 최근의 내용 자체가 되게 정말 좋습니다. 직전에, 그러니까 이 뒤에 맞필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맞필 먼저 볼까요? 원더풀 시킹 같은 경우는 직전에 3단 외곽 전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3단 외곽 전개, 내측에 두 마리 깔고 세 번째로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실이 분명히 있었는데 걸음 자체는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비록 뭐 부진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뒷심의 경쟁력 믿을 수 있는 맞필 1번이고요. 노림수는 말이 4번입니다. 천구챗이라는 맞필. 자, 이 맞필은 직전에 5단 외곽 전개였습니다. 그런데 1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상당히 후미권 외곽이었는데 중반부의 순위를 1.5분 많이 끌어올렸고요. 근데 이게 워낙 너무 외곽을 돌다 보니까는 중반에 경쟁이 안 됐습니다. 경쟁이 쉽지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전개를 감안하고도 여력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천구채시란 맞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습니다. 거의 뭐 바닥에서 추임력을 기대해봐야 되는 맞필이 아니라 충분히 초반에 선입권까지 붙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맞필 4번 게이트의 상승이라면 노림수의 맞필 손색이 없습니다. 4번 천구채 이 맞필을 저는 강하게 노리고요. 그리고 이의 맞필은 이제 바로 임원 카스라는 맞필. 마바에서는 이 맞필에 따른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겁이 정말 많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은 겁이 많다라는 거는 옆에 맞필이 경합을 했을 때 또는 붙였을 때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선행을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카스는 이전에 뒷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합을 피하면서 초반에 참았다가 만약에 4번, 1번이 부진했을 때 또는 앞선이 무너졌을 때는 올라올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는 자력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부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은 2번입니다. 노림수가 아니라 안고 가는 정도입니다. 2번 마필. 자, 뭐 2회 마필 중에서는 글쎄요. 제가 좀 항상 좀 아쉬운 마필은 말이 11번 로열베스트라는 마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로열베스트가 지난 7월달, 6월달, 5월달, 4월달 이때까지 경주력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부중이 최근에 늘면서 부진하고 있고요. 근데 워낙 보여준 그림이 좀 좋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변수가 된다라면은 11번 노열 베스트. 자, 이 마필이 제가 볼 때는 보병 마필 정도? 그나마 꼽는다면 그렇습니다. 11번 마필. 그래서 육경주 또한 이번에 인기 마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강축 있는 경주고요. 축은 8번 믿습니다. 큐피드 입. 노림수는 4번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1번. 여기에 2번 마필. 뭐 복병은 11번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육경주는 인기맛 접전경주 인정하겠습니다. 8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1번, 그리고 2번, 11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맛 4등급 1600m 레이스. 8경주 이후부터는 혼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요 마필 간의 능력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경주부터 저에 따른 강공략이 있다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A급 포함해가지고 강하게 준비됐고요. 자, 7경주까지는 인기마 접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먼저 주목하는 마필은 발이 8번, 죄송합니다. 9번 대성스타입니다. 대성스타. 자, 상당히 정말 능력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는 2세 마필이고요. 아직까지는 현재 4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겠고, 그리고 1600의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 첫 도전이고요. 대성스타의 이전의 경주를 보면은 이 마필이 초반에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스타트가 빨라서 앞선에 붙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종반의 뒷심이 더욱더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워낙 마필이 능력이 좋고 빠르기 때문에 앞선에 붙는 것 뿐이지 저는 추입도 기대가 된다고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이편성에서는 선행전개 이렇게 보이긴 하고요. 내측의 5번 마필이 좀 빠르긴 한데 9번 마필 저는 선입전개 말씀드렸듯이 뒷심이 더욱더 위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대성스타는 저는 인정합니다. 자, 이 마필 강력한 축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개로 저는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전개로 가장 주목할 마필은 5번 베스트대로. 뭔가 조금은 불안 요소가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 마필이 3등, 4등에 그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성적의 이유는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54.5kg를 집어줬던 9월 29일 경주, 그리고 11월 3일에 57kg의 부담 중량, 이번에도 56kg. 자, 부중이 만만치 않게 높긴 한데 이 편성에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은 딱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5번 마필 그리고 9번 마필. 그런데 9번 대성스타는 마필 같은 경우가 승급전에 1600 첫 도전인데 무리해서 이 마필이 선행을 고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또 뒷심도 좋고요. 반면에 베스트로 같은 경우는 선행 아니면 아직까지는 선행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 마필은 선행의 의지를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경합 없는 선행 전개라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5번, 9번이 앞선에서 그대로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베스테로라는 맞비는 이제 부담 중에 영향도 좀 있긴 했는데 뭐 이렇게 경합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맞비의 전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4코나 돌고 직선주로 접어들 때까지는 편한 선행 전개라면 저는 가장 이렇게 보고요. 5번 맞비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베스트대로 맞비이 무너진다라면 이제 추입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딱 두 마리입니다. 7번 고만하루, 여기에 1번 파워풀 삭스. 이거 복기로 놓고 보면 노림수는 분명하긴 합니다. 이 파워풀 삭스라는 맞비는 지난 6월 2일날 경주 내용도 정말 좋았고요. 최근에 이 맞비는 뒷심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항상 이 정도의 걸음을 보여주고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그나마 직전의 걸음이 그나마 최근 대비 가장 좋았습니다. 단 추임마기 때문에 자력으로 이 맞비를 입상 우승을 노리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항상 추임마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폭발력이 정말 있는 능력 맞비는 아니고서는 앞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선익력 맞비를 버티지 못했을 때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고요. 앞선이 버티면은 기회는 상실됩니다. 그래서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1번 맞비는 가능권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7번 고만하루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맞비. 이 맞비 추임력이 좋고요. 그래서 7번 맞비를 일단은 관심 맞비. 그래서 이 경주는 어차피 9번 맞비를 믿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기로 놓고 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9번 대성스타를 기본적인 축을 해서 우선적인 위력은 5번 베스트대로 그냥 앞선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5번이 만약에 버티지를 못한다면은 대안은 1번과 7번. 이 뒤에 중에 좀 더 세게 보는 맞비는 7번입니다. 고만하루. 그래서 9번 축에 5번을 저는 우선순위 놓고요. 믿고 믿을 수 있는 맞비이고 상대 맞비를 도전할 수 있는 맞비는 1번, 7번. 저렇게 정리될 수 있는 7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저한테는 오늘 정말 중요한 경주고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8경주. 자, 이 8경주에 정말 확신을 좀 심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물론 이제 환수 정말 좋고요. 환수 정말 좋습니다. 이 경주를 제가 예상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주요 인기 마필들이 이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건 뭐냐면은 압도적인 마필이 없었습니다. 다 고만고만해 보였고요. 고만고만해 보였는데 생각 외로 현재 종합 마벌을 제가 이렇게 다수의 그 마벌을 한번 종합해 보니까는 생각 외로 압축이 되네요. 마번 자체가 경주가 정말 메리트 있는 게 일단 환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노림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최근에 이 마필의 저에 따른 노림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장이 너무너무 약했기 때문에 뭐 저는 도저히 그냥 뭐 노릴 수는 없었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적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직전에 딱 교체가 됐는데 직전이 제가 볼 때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바닥 추임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의 꼴찌에서 전개를 펼치고 종반에는 엄청나게 마필이 올라옵니다. 추임력 자체가 저는 선행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고 약간 두 가지죠. 이 마필이 그동안에 노림수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좀 더 믿음이 가는 안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기승기수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직전에는 다소 짧은 거리의 종반의 추임력이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1400m 레이스. 가장 중요한 거는 편성이 해볼 만한 데 있습니다. 절대 주요 인기 마필들이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8경주를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이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비록 복병 축이긴 합니다만 확신 있게 들어갑니다. 어설프게 그냥 인기 마필 놓고 저기 뒤에 복병 마필 적중 이거 아닙니다. 그냥 놓고 들어갑니다. 8경주 그 정도로 자신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성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준비된 첫 번째 A급은 8경주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혼존도 높은데 그 스타트 한번 정말 잘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급 제 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저는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역시 혼전이고요. 구경주는 편선 이렇게 뭐 약하지는 않지만은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인기마를 딱 보면서 이 마필이 과연 이제 인기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좀 눈에 띄고요. 그래서 이 구경주 역시 믿음의 마필이 있겠고 자신있게 한번 공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마필이 이제 1번 스터닝 레이디, 그리고 3번 너브카오걸, 5번 골드시대, 8번 명지물패. 이 중에서 3번, 2번이 현재 인기를 주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터닝 레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2번의 경주가 있고요. 글쎄요, 최근에 2번의 경주를 복귀를 해보면 그렇게 뭐 걸음의 여력 자체가 크지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뭐 마차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1400m 레이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스터닝 레이디가 그동안에는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1400의 거리 경험은 승급한 다음에 처음이었습니다. 두 번 뛴 게 과연 이제 어떤 점을 보고 이 마필이 팔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믿음이 가진 않고요. 그나마 이제 러브카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전에 기록도 좋았었고 다스트레인 했습니다만 걸음도 좋았었고요. 뭐 이 마필은 잠재력 인정하긴 합니다만 역시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마필은 아니다. 이 마필도 좀 왜소합니다. 러브카골. 저는 그래서 이 뒤에 마필이 현재 인기를 주도한다라면은 5번입니다. 골드시대. 제가 이 골드시대는 이전의 경주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선인용 마필, 약편성의 앞선에 붙어가지고 그냥 버티는 그 정도의 느낌, 그 정도의 마필, 그리고 편성이 조금 세지면은 버티지 못했던 뒷심, 딱 이 마필이었습니다. 골드시대가. 그런데 이 마필이 걸음의 변화가 온 게 바로 이 10월 6일 레이스. 지난주 여러분들 이 경주에서 골드시대가 엄청나게 정말 경합에서 이 마필이 조금 졌습니다. 경합을 펼치면서 그러니까는 이전과 비교해보면 저야말로 뭐 격세지감이죠. 많이 성장을 한 겁니다. 뒷심도 많이 보완이 됐고요. 근성이 정말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뛰었던 칸맥스가 지난주에 브리더스컵 루키 대상 경주에 나와가지고 3등을 했습니다. 비록 어부지리성의 성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일단 3등이었습니다. 어쨌든 능력이 없으면 3등 못하죠. 정말 좋았던 경주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전에 이마필이 5등급 레이스 1300을 또 뛰는데 저는 이 경주를 딱 보고 이마필이 부중이 57이었습니다. 제가 이 골드시대는 일단은 상위 등급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위 등급에서는 능력마다, 정말 능력마다 라고 제가 판단했던 마필이 5번이고, 자, 저는 이 부담 중에 상당히 정말 깐깐하게 봅니다. 예민하고요. 자, 이게 승급전이 56.5km면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에서는 저는 5번은 믿고 갑니다. 이 편성에서 이 정도의 부중을 짊어졌다 해도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 그만큼 최근의 골드시대로 마필은 변화가 왔습니다. 직전의 내용을 놓고 보면 그야말로 뭐 마필의 능력에 믿음이 있는, 이 마필의 능력에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최적의 전개를 펼쳐가지고 버티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냥 외곽을 돌면서도 언젠가는 이 마필이 뒷심에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말물이었습니다. 직전에도. 그래서 이번에 승급전이 합니다만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저는 믿고 가도 된다라고 저는 이미 확신을 내렸습니다. 이 경주 최근에 두 번의 경우를 딱 보면서 4등급의 정말 강한 편성이 아니라면은 이 마필은 통할 수 있겠구나. 이번에 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5번 마필. 그래서 구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이고요. 노림수는 5번입니다. 5번 골드시대. 이 마필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공략을 할 수 있는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이번 경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인기마 접전으로 보이네요. 이번 경주에. 근데 2위권은 약간의 좀 변수는 좀 있어 보입니다. 2위권에서는 한번 볼까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유돌콩입니다. 4번 마필 유돌콩. 딱 여러분들 눈에 띄는 부분이 이거죠. 58kg의 부담 중량, 3.5kg 늘어난 부담 중량. 근데 최근에 유돌콩의 경주력이 워낙 좋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력 자체가.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26조 마방의 최근의 마필 관리인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좋은 마필들이 이제 마방을 이적한 마필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6조 마방 딱 보면 정말 마필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를 제가 기준으로 삼냐면, 이 마필은 부중이 너무너무 높은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다는데 그 마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잘 뛰었던 마필들이 한동안은 부진했는데 그 마필들도 살려내고요. 그래서 이제 26조 마방이 정말 열심히 하는 마방이고 최근에 내용이 정말 좋다. 한 가지 예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최근에 A급 메인 적중했던 나노메타, 그 마필을 완벽하게 최근에 호전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성과를 냈고요. 지난주에 특히나 제가 놀랬던 게 이 써니로드란 마필. 써니로드가 그때 당시 57.5kg를 짊어졌는데 이게 부중이 한 5kg 이상 늘어났었죠. 이 부중을 짊어지고 선행마로 봤던 마필이 선입력, 그러니까 따라가서 선입전개로 이 마필이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필들 외에도 여러 개의 마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딱 보면서 26조 마방이 마방 관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유돌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에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58kg를 짊어지긴 했습니다만 워낙 덩치형 마필이고요. 체형 자체가 536kg. 그래서 4번 마필은 저는 일단 믿을 수 있는 축이다 라고 인정이 됩니다. 4번 마필. 그리고 이제 인기로 모을 수 있는 마필, 이제 1번 마필, 그리고 5번 마필, 9번 마필, 6번, 8번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9번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좀 불안해 보입니다. 볼린이란 마필. 그러니까는 볼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능성은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는 선행을 나서야지만이 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 내측에 있는 1번 베스토르도 스타트가 워낙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용암마랭고라는 마필이 빠르죠. 그래서 외곽 게이트로 밀린 점이 이거는 좀 불안스러워 보여지고요. 9번 마필. 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1번, 5번입니다. 특히나 이제 1번 베스토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승급전인데 스타트가 마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직전에 딱 깜짝 놀랐던 게 선입전개를 펼칩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알고 있는 베스토르는 추임마였죠. 추임마. 마필이 힘이 많이 찬 겁니다. 그래서 1번 마필 저는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이고, 5번 마필은 직전에 뭐가 안 좋았냐면 딱 한마디로 선행마가 추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이 마필이 많이 밀렸고요. 스타트에 실패였죠. 그 점 때문에 아쉬움을 안겼던 마필이 용암마랭고 57이긴 했는데 57을 짊어지긴 했는데 직전에 선행을 못 받고도 올랐던 그런 추입력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5번 마필. 자, 그래서 이제 10경기를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돌콩을 믿느냐, 이게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는 58을 짊어지긴 했습니다만 믿을 수 있는 축이고, 유력하게 보는 마필 두 마리입니다. 1번, 5번. 1번, 5번. 여기 이제 9번 볼리는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 마필은 안고 가는 정도. 그래서 4번을 먼저 추측을 해서 1번, 5번, 그리고 9번 마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10경주입니다. (11경기입니다) 2등급 20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한 A급 메인 경주입니다. 메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이 정말 신기한 게 일단은 거리가 2000m 레이스고요. 그러니까 2등급의 2000m 레이스는 좀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2000m 레이스. 자, 그리고 현급의 강자 또는 신흥 강자도 나왔지만은 기복마도 나왔습니다. 이 편성에서 저는 일단 누림수의 마필이 있겠고, 제가 이 마필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저는 메인을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이 경주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음파사랑입니다. 음파사랑. 자, 물론 이제 저도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에서 뛰고 있는 국산마 2등급 부분에서는 음파사랑의 능력을 가장 세게 저는 인정을 하고요. 9번 마필. 저 올해 3관 대회였죠. 첫 번째 관문에 캐릭터 마일 5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안 더비 때 무려 우승, 더비 우승 마필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장관배에 4등을 했던 마필. 자, 저는 마방에서는 음파사랑의 기대치가 정말 큽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물론 이제 이마필이 1800 코리안 더비 때 우승을 하긴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음파사랑의 능력을 아주 정말 베스트로 끌어낼 수 있는 거리는 1400m에 있어요. 1400. 이마필에 대해서는 이건 저에 따른 내피션 아닙니다. 1400이고 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냐면 음파사랑이 현재 9주 만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마필이 최근에 특히나 이제 올해 행보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했습니다. 3세 마필이 이렇게 3간 대회 캘컴 마일, 코리안 더비, 농림배 한 달 주기로 해가지고 1600, 1800, 2000m 레이스를 뛰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00 숨고르기 했고요. 직전에 또 일간 스포츠배 때 대상 경기를 출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게 음파사랑의 행보 자체가 너무너무 타이트했다. 너무너무 타이트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경주가 2000m입니다. 과연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이 음파사랑은 내년의 기대치가 더욱더 큰 마필입니다. 엄청나게 큰 마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2000m 레이스가 적정거리다 라고 보기에도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0, 1600, 1800 이런 거리.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음파사랑은 이번 경주에 저는 최선 바치기입니다. 최선 바치기.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이 경주를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A급 메인 경주. 그냥 제가 느낌 촉이 아니라 나름대로 팩트 내용도 있겠고 어쨌든 거리 부담이라든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부분입니다. 거리 여건. 그래서 저도 좀 더 고민해 보겠고요. 현장에 정말로 맛빌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은 주력 공략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충마의 누림수는 두질 않겠습니다. 안고 가는데 주력이냐 방어냐. 현지 시점에서 저로서는 방어로 염두에 둡니다. 그냥 받치기 정도. 그래서 이번 이제 11경주는 근데 이외의 맛빌 누림 수 있는 맛빌은 기대치는 분명히고요. 제가 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복마 또는 신흥 강자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워낙 음파사랑의 임팩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인기수를 밀렸긴 합니다만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토요경마 메인은 제 11경주에 자신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8경주의 적중 저는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두 번째 급 12경주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토요경마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상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항상 그렇지만은 강약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배당 경주에 소위 말해서 이제 너무 무리한 공략 또는 좀 과감하게 들어갈 때 너무 압축 공략, 언밸런스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주의 흐름과 혼전도의 추이를 보시는 게 이게 정말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주로 파악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느낌이긴 한데 추임막은 좀 많이 잘 뛸 것 같다는 느낌인데 어쨌든 저도 전반부 레이스 한번 지켜보면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토요 방송 모두 마치고요. 방송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건승,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1호 경마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